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정말 험난했던 2022년 시장이 오늘 패장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마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중국의 경제 재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우려가 또 금리 인상 경계감으로까지 번지면서 내년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사그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메이저 수급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는 2% 가까운 낙폭으로 일중 저점인 2236선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2% 가깝게 내리면서 697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투자 그리고 더 따뜻하게 좀 계좌를 만들어 가셔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움츠리는 시장이 과연 내년 시장에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은 아닐지 오늘 수익응원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과 또 오늘 시장의 철저한 분석부터 내년 시장 전망 그리고 섹터별 종목별 전략도 빠짐없이 챙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진유정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의 매크로 환경부터 또 종목별 펀더멘털 요소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분이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지은 전문가님의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져서 여러분의 장중 전략을 더 탄탄하게 챙겨주실 거니까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새해 시장은 든든하게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학수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수익 든든하게 챙길 수 있을지 확인도 해보셔야죠. 진입 이후에 최고가 기준인데요. 자, 모두 다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은 뭐 기본 옵션처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콤 무려 지금 46% 넘는 수익 먼저 가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이라고 이렇게 뉴 딱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잠시 후에 좀 세세한 리뷰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고요. 19% 넘는 모커퍼스 코리아 연우도 함께 보이고 있고 히다리 스튜디오 35% 육박합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26%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네요. 이렇게 등락폭이 정말 거친 시장에서도 이런 수익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느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장중의 전략 세워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익 때문에라도 오늘 필살기 종목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에 이런 두 자릿수 탄력을 챙겨가실 수 있는 필살기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요. 또 장중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지금부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중국이 빗장을 풀면서 탄력의 또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한파가 몰아쳤는데 그래도 좀 작은 불씨가 되어준 소비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또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한번 또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새해 시장을 미리 마중 나가는 시간 또 채워보려고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정말 다사다난 이렇게 이 네 음절로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는데 이제는 이 시장을 뒤로 하고 2023년의 증시 전망과 함께 또 주도할 테마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해 시장을 이제 오로지 설렘만 가득 안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가득 시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식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우파 수익 우먼 파이터의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2년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주식시장이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견디셨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시장이었죠. 제가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마지막 장인데 막장이다 이런 말들도 제가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실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정말 고생스러웠던 시장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모든 분들 잘했다고 자기 몸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 어땠을까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휴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사실 지금 조금 연말이다 보니까 연초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수준이긴 한데 사실 조금 빠지는 부분이 연말을 앞두고 조금 기쁘지는 않다. 조금 마음이 조금 짜증이 난다. 그런 시장이 조금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채권 쪽을 살펴봤을 때도 미국의 제일 안전한 그 분리 방법, 포트폴리오 분리 방법을 살펴보면요. 주식이 60%, 주식 60%, 그리고 채권이 보통 40%의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채권 시장도 요즘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말 안전했던 이런 시장까지 조금 무너지면서 진짜 어렵다. 시장이 진짜 어렵다라고 모든 경제학자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애플라가 아니죠. 애플, 테슬라 모두 신저점을 한번 깼습니다. 신저점을 한번 깨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애플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마감을 해줬어요. 이유는 일단 애플 그 폭스콘 공장 생산 차질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애플은 정말 아쉽게도 52주 신저가를 또 이렇게 경신하는 안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어땠나요? 테슬라 직전에 우리 막 11%도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도 신저점을 조금 갱신을 하다가 다시 조금 반등세가 올라와주면서 빨갛게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계속 이렇게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투심을 많이 조금 위축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빠지는데 저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괜찮을까? 조금 미국 투자자들이 좀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굵직굵직한 애들이 빠지니까 같이 조금 빠지면서 투심이 위축되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이게 진짜 아쉬운데요. 이번 시장을 조금 뒤흔들었던 요소는 뭐냐면 이 중국 이슈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나는 제로 코로나 빠빠이 리오프닝 환영하면서 조금 스탠스를 바꿨어요. 스탠스를 바꿨는데 뭐냐면 중국발 밀라노행 입국자가 까고 보니까 절반이 양성이었대요. 첫 비행에서는 38%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행에서는 52%가 양성이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재개를 한대. 다시 이제 뭔가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고 리오프닝을 한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이슈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올라줘야 되는데 까고 보니까 중국발 저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은 거야. 양성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렇게 중국이 다시 재개방을 하면 각국들의 피해가 조금 다시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어떤 악재가 조금 많았고 호재가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런 중국발 소식이 시장에 조금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겠다. 중국이 조금 경제 재개를 하면 경제 개방을 하면 시장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리오프닝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메랑이 돌아오면서 시장을 정말 하락시키는 진짜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시장이 진짜 함부로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왜냐면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도 좋게 해석했다가 나쁘게 해석했다가 이런 중국 이슈로도 좋게 해석했다가 나쁘게 해석했다가 계속 손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기 하듯이 계속 바뀌니까 사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그 이슈를 보는 눈이 각각 다르고 결국에는 그날그날의 투심이 조금 결정을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되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약간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조금 시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연말 관망 심리 심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연말에는 이제 2023년을 조금 준비를 하고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다들 관망을 하고 눈치 보는 타이밍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이런 이슈들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 어땠을까요? 국내 시장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그리고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유독 정말 약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 글로벌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받았고 오늘도 우리 시장 이 약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말 안타까운 파란 마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2,500 종목 중에 장중에는 2,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다들 파란 불을 켜는 걸 보고 진짜 이렇게까지 연말에 해야 되나, 폐장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조금 한숨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700선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차트 잠깐 띄워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저는 이 2,300선 부근을 조금 이렇게 이탈을 해주면서 코스피가 전 저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 전저점이 2,134포인트였고 지금은 2,236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저점까지는 조금 열어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대비를 해야지,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지 내년 시장은 무조건 좋을 거야라는 전망을 사실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조금은 열어두셔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포인트 내어줬고요. 679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이 650포인트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까지는 조금 우리가 열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악재 완화 이런 스탠스가 취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올랐던 때도 있긴 하지만 조금 해결된 게 없어요. 금리 인상도 계속하고 있고 금리 동결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타이밍이고 긴축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아직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은 무조건 1월 효과라고 해서 낙관적으로 2023년에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연봉 차트를 조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일봉 차트가 있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가 있으면 연봉 차트도 있어요. 이게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연봉 차트가 이렇게 제가 또 띄워왔는데 연봉 차트라고 하면 사실 이게 경제의 어떤 사이클을 또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게 또 오늘 또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연봉이 조금 마무리되는 하루였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 2020년엔 어땠어요? 저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이 생겼고 아랫꼬리도 길게 달렸습니다. 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코로나로 빠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면서 이렇게 큰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어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죠.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다 보면 금리 인상을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고 당연한 경제적인 수순인데 이 경제 수순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한번 딱 터지면서 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켰다, 더 심화시켰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봉을 만들어냈고 코스피 지수가 한 20 몇 프로였죠? 20 한 4% 정도 빠졌고요. 올 한 해만 24%, 그리고 코스닥은 34%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노란톡방에서 가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 코스닥이 1% 정도 빠진다면 종목들은 크게 한 배에서 3배까지도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24%가 빠지고 코스닥이 34%가 빠졌다라는 건 정말 종목들, 그러니까 2021년과 20년 대비했을 때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다. 반토막 난 게 조금은 정상이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연봉 차트인데 이 연봉을 조금 길게 보시면 뭐가 보이냐?
강하게 우리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다음 해에 어땠어요? 양봉이 나왔어요. 음봉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으면 양봉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으면 긴 음봉이 나왔으면 이렇게 양봉을 어느 정도는 양봉을 그려줄 거라는 조금 기대감이 저는 있거든요. 사실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조금 동결하고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조금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전망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역사적으로 조금 음봉이 나왔을 때는 내년 그 후년에는 조금 좋았을 거야라는 어떤 그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2023년에는 당분간 안 좋을지언정 조금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연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힘든 시기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이 속도 타시고 애도 타시고 내 파란 계좌 나 어떻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찮다. 이거 잘 견뎠으니까 내년엔 좋을 거야 라고 조금 이 마인드 세팅을 조금 다시 해주시고 아직도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수우파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의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약세를 이어받고 오늘 우리 시장은 하방 압력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악재는 해결된 데 없이 호재는 또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효과를 누려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주셨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좀 잘 정비된 시장 상황으로 인사드리고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흰천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듯이 이지은, 진유정 이 두 분만 있다면 또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당연하죠. 네. 완전 당연하죠. 그러니까 또 내년 시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또 든든한 시장 또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종목 전략을 세우셨을 때 든든한 수익을 담아 가실 수 있는데 오늘 리뷰를 꼭 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투성이지만 전문가님 이 안에서 자 지금 화면 보이고 있는데 종목들 두 자릿수 정말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라는 종목이 아직도 눈에 띄어요. 코콤 46% 넘게 담아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전략을 챙겨주셨는지 리뷰 부탁드려요. 제가 이 코콤이라는 종목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코콤은 저희가 언제 매수를 했냐? 저희가 11월 요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 때 매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 화재 센터에 화재가 생기면서 그때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코콤도 관련 종목으로 수급 요때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때 저희는 매수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조금 저희 생각대로 예측대로 주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조금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코스피가 2,500을 찍고 조금 내려가면서 이때도 하락폭이 조금 과해졌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이때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저수급의 힘을 조금 믿어보자. 저 종목은 조금 갈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을 조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보유를 해주셔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화재센터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 UAM 드론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콤이 어저께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종목, 진짜 괜찮은 종목들이라면 조금 빠져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스캘핑을 치고 단타를 좋아하고 하면 진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진짜 빠르고 짧게 손절하고 익절하고 하는 전략이 맞겠지만요. 조금 스윙 관점에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내가 종목을 운영하고 싶고 건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빠진다고 했을 때 얘가 돈도 들어왔고 재무도 나쁘지 않고 이슈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면은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조금 빠지는구나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시장 상황 이해를 하면서 보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속된 말로
존버라고 하죠. 존중하면서 버틴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콤이라는 종목도 정말 존중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률 인증까지 해주시면서 어저께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 가져가셨고요. 저희가 안내드렸던 기점으로는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어쨌든 두 자릿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힘들어도 진짜 건강한 종목들은 언젠간 빛을 발하는구나. 물론 조금 매수하고 밀렸다 하더라도 조금 그 종목을 존중하면서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믿어주신다면 분명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또 오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종목들 저희 수우파방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코콤 이외에도 두 자릿 수익 가져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코퍼스 코리아, 키다리 스튜디오, 연우, 펜엔터, 와이즈버즈, 사마 트렌디한 종목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다음 우리 2023년에 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요? 2023년 그날 매매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우리 같이 열심히 수익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또 수급 흐름을 보고서 어쨌든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또 잡아주신 종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콤 최고가 기준으로 46% 넘게 담아주신 종목인데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도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또 갈 종목, 좋은 종목으로 전문가님과 꼭 함께 좋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이슈도 챙겨봐야죠. 오늘 전문가님은 또 어떤 이슈 주목을 하셨을지 시장 전략 더 세밀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는데도 그러니까요. 조금 빛이 났던 종목들이 조금 명확하거든요. 바로 뭘까요?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해볼게요. 네. 바로 게임이죠. 게임이 그러니까요. 장 초반부터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슈를 조금 살펴드리면요. 중국 판호 발급 재개 소식에 게임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을 했어요. 한한령이 뭐냐? 그냥 한국 금지. 한국의 어떤 매체들 다 금지. 제가 이거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한령을 하면서 관련한 진출 자체가 조금 중국 진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죠. 근데 이 중국이 중국 국내 게임 개발사 7종의 판호를 또 발급을 했습니다. 이 판호가 뭐냐면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허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호 발급 재개 소식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조이시티 장 초반에는 조이시티가 조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면서 장중에는 25%까지 그리고 거의 상한가까지 딱 터치를 하면서 조금 밀린 모습이 보였는데 이 게임주들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관련주들 흐름이 당연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 차트만 봐도 지금 2022년 이후에는 쭉쭉쭉쭉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차트가 조금 살아나면서 다시금 게임주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을 그런 기대감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게임주들 조이시티뿐만 아니라 넷마블, 넥슨게임즈, T3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장중에도 많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확인이 되고 사실 그래서 게임주가 더 갈까요? 아니면 덜 갈까요?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이 이렇게 판호, 발급 재개를 했다고 해서 이 상승세가 저는 keep going 한다, 쭉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저랬다가도 갑자기 게임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실질적인 매출로 조금 이어져야지 게임주들한테는 조금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 오늘 잘 가던 애들이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라잡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장 후반에.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굳이 따라잡기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아, 게임주가 조금 돌아서는 호재거리가 있네, 저런 뉴스가 있네, 오케이, 체크를 하고 그 종목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고 수급이라든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근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중국 감기약 사재기 현상 이슈로 경남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밀라노발 이 비행기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국이 확진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해요. 지금 저희 사무실만 봐도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누군 쉬었다가 누군 또 휴가 났다가 계속해서 확진자를 제 주변만 봐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중국도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사망자 수 또한 조금 많이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감기약 사재기 현상 자체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경남제약, 제약주들 그리고 그 아세트아미노산이죠. 감기약의 원료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였고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그 이슈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붙은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강하게 붙었다가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거의 N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오늘 경남제약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 뭐 이렇게 경남제약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제약 안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제약 바이오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감기약 사재기 현상 이런 이슈가 꺼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쪽 섹터로는 조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가 뭔가요? 노는시장에서 감기약 관련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리고 지은 대표님이 같이 함께 하셔서 안전한 수익의 길로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두 가지 봐주셨는데 뭐 빛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장 초반부터 정말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7종의 판호 발급을 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게임주가 강세를 가져갔는데 자, 그리고 특징주로 조이시티를 잡아주셨죠. 게임주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코멘트 주셨고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의약품 사재기 현상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경남제약을 오늘 봐주셨는데 이 의약품 사재기 현상은 계속해서도 봐야 될 재료다. 아직까지 좀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주로 꼭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이슈가 또 어떻게 터지느냐, 또 수급 흐름은 어떠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어떻게 잡아갈지 그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께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살기에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또 장중에 전문가님 두 분이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다가 수익 시그널을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코퍼스 코리아 19% 넘는 수익, 뭐 기다리 스튜디오 35% 육박하는 수익, 그리고 코콤 같은 경우 46%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등락폭이 거친 시장에서도 이런 수익을 챙겨주시는 명백한 이유는 필살기 종목 계속해서 또 철저하게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장중에 함께 소통을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 꼭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꼭 필살기도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필살기 준비하신 거 오늘 섹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중국 소비주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오늘 중국 계속 중국 키워드가 마르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시장은 수급의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갔다가 빠지고 아까도 게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주 또 윗꼬리를 길게 다는 현상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이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이게 단기 이슈, 그러니까 오늘 갈 만한 이슈를 자칫 잘못 따라잡으면은 진짜 윗꼬리에 콱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코콤 리뷰를 했듯이 조금 수급 이슈가 조금 살아있고 얘가 일정이 조금 남아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를 잘 공략을 한다면 이 1월에 단기적으로 조금 얘가 움직이진 않아도 1월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애들로 조금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중국 소비 사실 일단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종료하고 위드 코로나 갈까? 이렇게 다들 의문을 했는데 어쨌든 간다고 일단 선언은 했죠. 일단 1월 8일부터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그리고 입국 시 PCR 검사 폐지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적용했던 감류 방역 조치를 해제를 하고 을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레벨이 조금 다운이 된 거죠. 그리고 해외 입국자는 별도 시설의 격리가 폐지됐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시에 입국 가능 그리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폐지, 출발지 주재 등 중국 공간 건강 코드 신청 폐지 그리고 코로나의 공식 명칭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렴에서 감염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조금 심각하게 보는 그런 눈 자체를 조금 낮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국경 재개방, 해외여행 수요 폭발입니다. 1월 8일부터 국경 빗장 풀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 대한 기대감이 증가가 됐고요. 코로나 방역 통제를 A급에서 B급으로 하향했고 해외 입국객에 대한 격리까지 아까 폐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본토 여행객의 해외 항공편 예약 수요는 전일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다? 254%가 증가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중국 본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서 중국인들의 여행이 내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이다. 항공사마다 국가당 한 개만 노선만 주 1회 취항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철폐, 항공편 좌석 판매율 한도 설정까지도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나는 풀어줄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나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조금 다녀야겠구나. 그러면 소비가 조금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조금 봐야 한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춘제 연휴 해외 호텔 예약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중국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의 춘제 연휴 해외 호텔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배가 급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 갔던 사람들이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다 간다라는 그런 수치겠죠. 해외 호텔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또 4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몰디브의 한 고급 호텔 하루 숙박비가 약 544만 원을 넘는다고 해요. 또 해외여행 예약자들이 많은 중국 내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 선진, 광저우 등이 있는데 이 위안단 연휴의 해외 호텔 예약량도 전년 대비 2.5배 증가를 했고 가격은 전년보다 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이 중국인들은 어딜 가고 싶다라는 이 욕구 자체가 너무나도 폭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여행을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수치까지도 입증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움직임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중국 리오프닝이 전개가 되면서 여행, 면세, 호텔,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가까운 나라, 먼 유럽도 가겠지만 가까운 나라죠. 한국, 일본, 아시아 이쪽으로도 많이 여행을 올 수 있고요. 또 한국 하면 또 유명한 게 또 화장품이기도 하죠. 호텔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조금 봐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들도 조금씩 많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 그리고 춘절을 앞두고 소비 확대 기대감에 증시도 조금 반응을 했고요.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을 되찾으면 생산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에서도 수요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매출 큰 손인 중국 소비자들이 귀환,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인들은 너무 통제가 조금 심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억눌렸던 게 이제 진짜 폭발적인 소비 증가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움직임을 조금 봐야 하는데 이 안에 테마는 사실 상당히 다양한 테마가 있죠. 여행, 뭐 면세, 호텔, 화장품, 뭐 카지노도 있고요.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일단 제가 또 여러 면에서 조금 고르고 골라온 필살기 종목들이 있거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필살기 중국의 소비 관련주 잡아주셨네요. 일단 우리 시장에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안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이 소비주를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을 세세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잡아주신 이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대표 관련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오신 대표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호텔, 호텔 신라입니다. 저도 너무 사랑해요. 아, 너무 좋죠. 또 호텔 뷔페가 맛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 그리고 면세 유통 사업자 TR 부분, 호텔 레저 부문으로 두 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요. TR 부분은 국가로부터 관련 사업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 내국인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명 브랜드 상품 및 토산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리오프닝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면세 사업자들 중 점유율 확대가 조금 돋보이는 호텔 신라고요. 면세 시장 정상화 시 가장 탄력적인 실적 개선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실질적으로 보였고 해외발 중국 입국자 시설 격리가 폐지가 되면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리오프닝 대표 관련주 중에 하나로 움직임을 조금 크게 가져갔죠. 차트 보실게요. 와, 얘도 사실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에 6만 원 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8만 3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두 달 사이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사실 지금 거의 조금 매물, 요 저항에서 조금 얘 저항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을 맞고 조금 밀릴 것이냐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이 시장에 작용을 한다면 호텔 신라도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 재무 상태를 조금 보면은 2020년에는 사실 조금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익이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21년 그리고 2022년의 예상치를 봤을 때는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상당히 괜찮은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대표 종목 살펴보면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았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 전문 업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까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 화장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외부 화장품 업체 제품을 생산하는 OEM, ODM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OGMP 인증은 물론 국제 규격인 인증까지 획득을 했고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업으로서 개선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마스크 이슈도 있었죠.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 마스크 이슈로도 강세를 조금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조금 저 5월 이후에 조금 많이 눌렸다가 다시금 거래대금 돈이 조금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한 차례 또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딱 보면 조금 단타치기에 정말 매력적인 차트다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 480선을 조금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시장 조금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재무까지 조금 보면
그렇게 또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3년 정도 조금 마이너스였고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건전하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3년 정도 마이너스였던 부분은 이 화장품 업황을 조금 고려해도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지만 매매하기에는 전혀 위험성이 없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도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 매력적인 종목, 또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잠시 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표 관련주 호텔신라, 한국화장품 제조 봐주시면서 지금 이 중국의 소비 관련주를 왜 봐야 되는지 봐주셨는데 하지만 언제까지 또 어떻게 이 재료를, 이 이슈를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상승 재료로 활용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분명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궁극적인 부분 전략을 세워가시려면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으로 또 막강하게 챙겨갈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국의 소비 관련주, 대망의 필살기 종목이 뭘지 또 확인을 해봐야죠. 호텔신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진짜 요즘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정말 시세가 좋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막강한 종목으로 분명히 필살기 종목 가져오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기대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첫 번째는 일단 화장품주예요. 화장품 연구개발 그리고 개발 생산 전문 업체고요. OEM, ODM 전문 기업으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비비크림을 개발을 했고요. 중국 법인 스크랩 등 비용 효율화로 BEP 수준까지 중국 적자폭을 실질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코로나 완화에 따라서 업황 회복, 화장품 수주 증가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미국 법인과 올해 수주 성장 둔화 요소였던 전방 주요 고객사의 높은 재고 수준이 빠르게 완화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익 변동성 크게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주문 개발 생산, 이 ODM 증입 구간 진입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랑 조금 비슷한 차트를 조금 그려가고 있는데 얘가 거래 대금이 11월, 12월에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해놓고 정말 많이 보고 있던 진짜 알짜배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480선은 아직 통과하지 못했지만 240선 이 보라색 선을 통과를 조금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봐도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매출액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채 유보율까지 매력적이다. 제가 좋아하는 재무 상태, 좋아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정말 필살기 종목으로 아끼다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끼다가 가져온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중국의 소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중국의 소비 관련주가 또 워낙 범위 넓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약세에도 자리를 잘 잡아준 차트상의 위치도 확인이 됐고 재무적으로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 챙겨가는 모습 탄탄하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전략 든든하게 세우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짜 유명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포장용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사실 이 포장용기 만들어도 이 종목이 자동적으로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 고수예요. 상당히 고수고 펌프 용기, 튜브 용기, 견본용 용기로 구분이 되고 국내 최초로 화장품 디스펜스 펌프를 개발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로 아모레 퍼시픽, LG생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중국 상해
상해에 위치한 판매 법인과 후저우에 위치한 생산 법인 설립을 통해서 생산 거점까지 확보한 진짜 괜찮은 기업이다. 필터 교체형 마스크 판매 사업도 시작해서 영역 확장까지 진행 중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필살기 종목 2입니다. 2. 필살기 종목 두 번째 차트를 보면 여기서 진짜 매물이 조금 두텁다. 매물이 두터워서 매물 소화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차트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조금 끼를 조금 보일랑 말랑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이 수급이 한번 쫙 들어오면 여기 소화하고 나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이 재무 상태를 봤을 때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채율 보고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봐야 할 우리 화장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빨리 오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도 소비주 안에서 화장품주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볼 수 있겠는데요. 두터운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끼를 마음껏 펼칠 준비가 된 종목,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도 역시나 차트상 위치도 너무 좋고 재무적으로도 너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필살기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장중에 들을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함께 챙기시면서 완벽한 수익 실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내년에 뵙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내년 시장은 딱 이거다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 꼽아서 대비를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네. 너무 그래요? 어려운 질문인데 내년 정말 키워드? 잘 쓰시는 내년 존버? 키워드? 존버? 존중하면서 버티자? 존버? 아니에요. 존버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장이다.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장이다. 나아질 수 있다. 약간 한 2월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쭉 보고 이제 사계절을 조금 거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시장은 정말 겨울 같았던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 시장은 조금 그래도 봄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2월 정도, 그러니까 진짜 이 개월수로 딱 2월에는 봄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직은 추위가 다 가시지 않았지만 봄을 기다리면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반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잘 견뎌주신다면 분명히 봄은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 잘 견디셨으니까 2023년에는 정말 화끈하게 우리 같이 돈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년 시장 이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진다라는 한마디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 올해 시장이 좀 사계절 내내 겨울 같았던 그런 시장이었다면 내년 시장은 고비만 잘 넘긴다면 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우파 전문가님, 진유정, 또 이지은 전문가님 두 분과 꼭 이 시장 이겨내시고 함께 따뜻한 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도 실시간으로 꼭 챙겨보시고요. 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필살기 섹터 먼저 테마는 일단 중국의 소비 관련주 잡아주셨고 또 필살기 종목은 좀 더 좁은 범위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 잡아주셨으니까 이 종목 관련한 타점 전략도 꼭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